네, 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심리 진로 코칭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자신의 어떤 인성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 성찰을 좀 했는데 좀 어땠습니까? 좀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낮은 그 성격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한번 좀 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학습의 내용은 인성 발달 저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인성을 불건전한 인성으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건전한 인성과 불건전한 인성. 그래서 불건전한 인성의 행동 반응이 어떤 건지, 또 이 불건전한 인성의 형성은 어떻게 오는 건지, 또 불건전한 인성의 발생 과정 어떤 건지. 이 학습 내용은 이렇고, 우리 학습의 목표는 인성 발달 저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이런 불건전한 인성의 행동 반응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불건전한 인성의 형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불건전한 인성의 발생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발달의 저의 원인은 우리가 인성도 하나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면 태어나서 어떤 선천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인성 발달의 저의 원인을 어떤 심리 분석 현장에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프레이트 정신 분석적 측면에서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인성 발달의 저의 원인은 어떤 본능, 자아, 초자아가 조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의 욕구와 도덕 간의 갈등과 충동을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본능, 자아, 초자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고, 이런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신경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를 막 걱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리적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의 성숙에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병, 이것은 뇌 증후군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내분비 장애 및 호르몬 불균형, 사실 이제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여성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등은 신체 등 정신 기능뿐 아니라 인격과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약물과 술은 정신질환을 일으키기 쉽다. 그렇죠. 특히 이제는 과도한 음주는 인격장애 및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산소 결핍이라든지 경련, 심장 발작 등은 뇌 기능에 중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질적인 원인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있죠. 개인의 본능적 충동과 그에 관련된 감정들이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인 본능적 충동들은 어떤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를 통해 여러 형태의 어떤 심리적 감정 반응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런 내적인 본능적 충동들이 그 중에서도 정말 미움이라든지 어떤 갈등, 또 공포, 불안, 슬픔, 우울, 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상 문제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병적 행동과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인관계 중에 하나는 일단 자아 성숙이 기본이 되는 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 자아가 어머니와의 어떤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영향이 어머니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회 문화적인 원인이 있죠. 가족 문제. 사실
굉장히 큽니다. 부모의 이혼, 별거 등 가족 의기, 애착의 결핍, 과잉보호, 편애, 폭행, 학대, 무관심 이런 것들. 만약에 내가 이혼 과정이라고 하면 이런 걸 감안해서 자녀에게 어떤 그 애착을 줘야 돼요. 내가 뭐 이혼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런 거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니죠. 좀 더 잘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왜 이혼했고 이래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자녀가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불안을 좀 주지 말고 또한 가족 내 이 성적 유혹이나 근치상간도 심각한 병적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이런 학생들의 부담감, 경제 심리 조성.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또 대학교 좀 학생 입학을 못하는 지금 강의를 못 듣고 있죠. 온라인으로 듣고 여러분들도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감과 경쟁 심리가 조성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심적인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채용이 되는 건지 채용을 계획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저도 굉장히 부담 갑니다.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적응이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 실직, 은퇴 등 생계를 위협당하는 경우, 또 인구 밀집에 따른 사건, 소음, 공해 등 물리적 스트레스와 어떤 경쟁, 소외, 좌절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군종 속의 고립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자동화와 화상으로 연결되는 사이버 시대,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폭력물과 음란물. 근데 요즘은 이 사이버 강의가 코로나 때문에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번에 이걸 사이버 녹음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서 저 갖고 있는 타블렛 PC 다 업그레이드 했고 옛날 우리 노트북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PC 2대, 노트북 2대. 그래서 이 핸드폰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기계가 완전 업그레이드 돼야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서 뭐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지. 네. 자, 두 번째는 이 불건전한 인성의 행동 반응이죠. 그래서 이 불건전한 인성은 그 사이에서 용인하고 있는 기준에서 크게 이탈된 행동을 할 때 불건전한 인성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때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불건전한 인성의 행동 반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네 가지로 좀 살펴보면은 통계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 뭐 사이에서 용인하고 있는 기준에서 크게 이탈된 행동,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나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 주관적인 감정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행동, 이거는 좀 불건전한 인성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본인들 검사한 인성검사의 항목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 여기에 좀 용인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검사한 인성검사는 이런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인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건전한 인성의 형성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떤 인성은 유전적 요인과 이런 후천적 영향에 의해서 형성돼서 어떤 성격이나 가치관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무의식 속에 기질적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의 행동, 태도, 습관, 가치관 등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인성의 형성 원인이 되는 요인을 우리 프레이트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안과 방어 기제입니다.
이 본능적 욕구가 좌절되면 좀 불안이 생기고 불안을 외적인 환경 변화나 대응 전략의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심리 내적인 방어 기제를 동원하게 되는 거죠. 즉 불안과 그에 따른 방어 기제에 의해서 이 불건전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방어 기제를 적절히 써야 또 자아가 안심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약간의 모순이 있지만 이 방어 기제도 잘 쓰면은 상당히 자아 기능을 보호하는 측면이 돼요. 방어 기제가 무너지면은 자아가 보호를 또 못 받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불안과 그에 따른 방어 기제에 의해서 불건전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이러한 증상도 어떤 스트레스에 대응하려는 자아의 노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자아의 노력은 건전한 인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지나친 방어 기제라든지 뭐 이런 것은 건전한 인성 형성에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불안은 우리가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불안 잠깐 설명하면 이 현실적 불안이죠. 현실적 불안은 그냥 바로 나 닥친 위협이죠. 지금 멧돼지가 나한테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하죠. 내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아가 외부 세계의 현실을 지각하여 느끼는 불안이다. 그래서 이 불안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해서 이걸 객관적인 불안이라고도 합니다. 자, 맹수가 덮쳐올 때 느껴지는 불안, 차가 가속할 때 느껴지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응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은 안 좋은 운도로 하도록 만들죠. 또 실직에 대한 불안은 공부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이러한 현실적 불안은 신체적 상해나 물리적 심리적 결핍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코로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마스크도 쓰고 손도 닦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사람 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현실적 불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신경적 불안, 환경과 적절하게 밀착된 계속된 불안감인 겁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걸 갖다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무서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신경증적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조차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강렬하고 비합리적인 공포, 모든 신경증적 불안 뒤에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본능의 원시적 소망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 괜히 걱정하는 거, 또 무서워하는 거, 이런 신경질적 불안 뒤에 한번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소망이 감춰져 있는지. 그 다음에 공황 반응,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일어난다. 즉 자아나 초자아가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이 원하는 것을 해치워 버림으로써 이런 고통스러운 신경질적 불안감으로 해방되려는 것이죠. 공황 반응은. 그래서 이러한 신경질적 불안이 과도할 경우 신경증이나 정신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자, 도덕적 불안인 것이죠. 두려움의 원천이 초자의 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에 대한 공포로서 본능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충동을 얻으려고 위협하는 경우에 그 초자의 처벌 의협 때문에 생기는 불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도덕적 불안은 신경쇠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불건전한 인성의 발생 과정은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인데 인간이 환경적 욕구나
어떤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일상 속에서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에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저는 사실 요번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노력이 빨랐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빨리 대처한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대학 개강을 2주 연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메일로 날라오는 내용들, 온라인 수업을 한다. 자,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도저히 설명 갖고 제가 막 갑자기 멘붕이 와갖고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첫 번째 2016 파워포인트를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걸 깔려고 다운로드를 탁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컴퓨터 잘하는 친구 있어? 그랬더니 내 친구 한 명 있어. 지금 뭐 컴퓨터 중고상해.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줘.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요 C 드라이브에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 그거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됩니까? 그래갖고 당장 갔어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인데 당장 가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월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아무것도 못 했죠.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학교에서 보낸 걸 쭉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컴퓨터 잘하는 아는 또 친구를 후배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좀 봐주겠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월요일 날 봐주기로 했으니까 저녁 때 월요일 날 제가 이거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제 와서 파워포인트 16을 깔았어요. 깔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하나 했더니 하면서 모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는 와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이제 풀이 쭉 되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알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업로드 시키는데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야,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PC를 하나 빌려야 되겠다. 그 친구한테 빌려서 갖고 왔어요. 2대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는 뭐 클론에서 뭐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영상을 만든 걸 업로드해서 그거를 이제 공개를 누르고 사이버덱에 이제 집어넣는 건데 그거를 이제는 다 할 줄 알게 되니까 좀 스트레스가 덜 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다 6과목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온라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스트레스는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빨리 대처하면 된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해결해 주면 스트레스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의욕사항이 처하면 개인은 생리반응과 더불어 불안을 느끼게 되죠. 스트레스나 의욕이 반복되면 불안이 학습 또는 조건화되고 일반화되는 거죠. 즉 불건전한 인성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 누적된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이런 감정적 흥분이 커지면 개인은 와해되거나 이런 조정력을 잃게 될 위험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 전략과 방어 기제를 동원하게 되는데
즉 누구나 이런 스트레스를 겪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스트레스 이전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자신뿐 아니라 주위 환경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래 가면 안 돼요. 하여간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없어졌어요.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내가 밤새면 되니까. 근데 모를 때는 밤새면 해도 안 됐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대응 전략으로 그 사고 초점의 변화, 그리고 역할의 변화, 정보를 풍부하게 하기, 사회적 지위 속에 있기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 사고의 전환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 긍정적 사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집착해서 불안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내포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인식하고 수용하는 식의 인지 양식 전환이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참에 나를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장사랑 국민 건강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동영상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하게 되면 그런 홍보가 또 부족하잖아요. 이참에 배워서 내가 미래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보자 이런 생각도 가지니까 오히려 좀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끝나게 되면 좀 한가하면은 이 핸드폰을 좀 좋은 걸 바꿔갖고 핸드폰 상에서 유튜브를 만드는 걸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홍보하는, 요즘은 유튜브 홍보가 대세잖아요. 그게 어떤 돈이 뭐 핸드폰 비싼 가격,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비싼 거 사서 내가 그만큼 뽑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사고가 바뀌었어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어쨌든 두 번째,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신체 질병이 생겼을 때 활동을 하고 의식 수준을 감소시켜서 잠을 자거나 어떤 독립적 역할을 계속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남에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다. 그렇죠. 저도 뭐 컴퓨터는 그 친구의 좀 부탁을 받고 또 이런 각종 어떤 그 안에서의 소프트적인 거는 또 다른 분 사정을 해서 와서 도움을 받았고, 저 혼자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자,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내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교육시켜 주는 것이 환자가 병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야 도와주려고 하는 생겨요. 그걸 꽁꽁 갖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어떤 고민이 있는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지지받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계를 끊고 고립되고 차단돼서 지내기보다는 이런 공동체 사회 속에서 우정, 사랑,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머로운 거, 신앙, 창조적 작업, 직면, 책임 받아들이기 등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 있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된 대응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극복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불건전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성격이
인성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집단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기업 같은 곳은 기업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이라고 하면 모두 이러한 성격을 가져라. 그게 이제 기업 인재상인 거죠. 그럼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의 인재상이 있고, 각각의 모든 기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관의 어떤 직원이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 맞는 인성을 내가 형성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